생각만 해도 참 막막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법의 도움으로 이 빚의 절반을 덜어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개인회생 제도를 실제 한국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법원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금액입니다. 3,491만 4,745원, 거의 3,500만 원이죠. 이게 누구한테는 그냥 자동차 한 대 값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건의 주인공에게는 정말 삶 전체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였어요. 도대체 이 돈 어떻게 쌓이게 된 걸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빚에는 다 사연이 있죠. 이 빚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평범해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야심차게 가게를 열었는데 잘 안 된 거죠. 문을 닫게 됐고 당장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빚이 쌓인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빚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런 개인의 사연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바로 이 개인회생 제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빚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재정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빚이 어디서 왔는지 한눈에 보이죠? 가장 큰 두 덩어리가 전부 하나은행 대출이에요. 물론 우리 카드 빚도 있긴 하지만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건의 은행 대출이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표로 정확한 금액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네요. 하나은행에만 원금이 3,200만 원이 넘어요. 어우, 상상만 해보세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매달 19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어엿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월 190만 원 벌어서 3,500만 원 빚의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찼겠죠? 바로 이런 상황. 이럴 때 법적인 도움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부터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게 그냥 빚 탕감해 줄게 하는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갚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능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나서서 일종의 재정 코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죠? 하면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짜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재정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그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매달 얼마를 갚는 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법은 감정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수학 공식을 씁니다. 그 계산법 한번 보시죠. 계산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자, 일단 월급, 즉 총 월 소득이 있죠. 거기서 이 돈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고 법이 정해준 최소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그럼 남는 돈이 있겠죠? 바로 그 돈, 그게 바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채무자도 살아야 하고 채권자 돈도 갚아야 하니 그 사이에서 딱 균형을 잡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월 소득이 190만 원이었죠. 여기서 1인 가구 월 생계비 약 143만 5천 원을 뺍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남죠? 네, 46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46만 5천 원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빚을 갚아 나가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우리가 계산한 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 이게 전체 상환 계획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매달 46만 5천 원, 이 숫자를 가지고 법원에 어떤 최종 계획안을 내게 될까요? 이제 그 최종 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 20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딱 36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 5천 원을 꾸준히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8년 7월이면 끝나는 거죠. 와, 정말 까마득하고 막막했던 빚 갚기에 드디어 끝이라는 게 보이는 그런 로드맵이 생긴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이 원래 갚아야 했던 빚, 거의 3,500만 원이죠. 오른쪽이 3년 동안 실제로 갚게 될 총액, 약 1,670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힘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분은 원래 빚 원금의 딱 49%를 3년에 걸쳐서 갚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그 무서운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상 빚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조정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채무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 이분이 개인 회생이 아니라 그냥 파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생 계획으로는 얼마를 받죠? 1,670만 원이 넘습니다. 어느 쪽이 채권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건 채권자에게도 더 나은 선택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계산과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 이게 결국 뭘 위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주는 의미, 바로 재정적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당신이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을 보여줬으니 이제 남은 빚의 굴레는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정적으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국가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개인회생은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법적 절차라는 거. 둘째, 얼마를 갚을지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수학적인 계산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게 결국 채무자의 재개와 채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거대한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은 이게 공정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책임과 용서 사이의 저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